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야,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른바 김학의 야반 도주 실패 사건. 예, 야반 도주 미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쯤 김학의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땅을 치고 통곡할 것 같아요. 아, 조금만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조금만 더 늦게 표를 끊었더라면, 이러면서 약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야반 도주 이 미수 사건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인데요. 만약에 김학의가 이번에 태국으로 도망가 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김학의 사건 이거 완전히 묻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국민청원 막 열심히 눌러가지고 겨우겨우 재조사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 딱 태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이거 완전히 우리가 정말 뭐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잖아요. 이거 야, 김학의는 태국 가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뭐 가소롭다는 듯이 막 웃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용록 씨, 김용록님 태국 마사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 사람이 태국 가서 뭐 하려고 왜 굳이 그 많은 나라 중에 태국 갔을까요? 태국의 마사지가 유명해서 그런가? 예,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였습니다. 예,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주무시려고 할 때 밤 0시, 12시경에 있었습니다. 김비용이 될 뻔했죠. 빠삐용. 김학의 빠삐용, 김비용이 될 뻔했어요. 야, 참. 밀항을 하면 더 나았을 텐데 왜 밀항을 안 했을까요? 예, 배 타면은 더 안전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폼이 안 난다고 생각했나 보죠. 배 타는 거는. 하여튼, 자, 김학의 야반 도주 실패 사건이 있었는데, 이 김학의 야반 도주 실패 사건을 좀 제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툭 건드리고, 네. 자, 김학의는 긴급 출국하려고 하다가 결국 죄를 자백한 꼴이 됐죠. 그리고 자기가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스스로 알려버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김학의가 도망가려고 하면서 야반 도주를 할 때 여기 보면은 뭐 카메라를 피해 운동장을 질주해 도망치던 임종원이 떠올랐는데 임종원은 뭐 비교도 못하죠.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검은 정장 차림의 강압적인 병원 2명을 대동한 일종의 가케무샤. 여기서 가게무샤라고 했는데 가케무샤라고들 많이 표현하죠. 가케무샤. 일본 말인데 이게 그림자 무사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무사. 대역이라는 뜻이죠. 자기랑 얼굴이 비슷한 2명을 딱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2명이 경호원인데 그 사람이 김학의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가케무샤를 앞세운 모습으로 야반도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락없는 마피아 도목인데 꽁꽁 숨기고. 그래서 이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막 그 앞에 있던 가케무샤를 사진 찍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김학의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야반도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한 외모의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손으로 카메라를 가로막습니다. 짜증 섞인 반응 보였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김학의가 아니었다. 그 뒤에 김학의가 따라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가케무샤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갈 것 같아가지고 가케무샤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가케무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 그림자 무사고, 원래 이 그림자 무사라는 가케무샤는 대망이라는 책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망 20여 권짜리인데 일본의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제목이고 대망이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돼서 나왔었죠. 여기에 이 가케무샤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제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책을 정말 우연한 기회에 2009년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재밌어요. 일본 소설이긴 한데, 그리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얼마나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면서 천하통일을 하는 데까지 시간을 준비받는지, 이런 내용인데, 그 사이에 삼국지처럼 재밌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다키다 신켄이라는 출중한 장수가 있었는데, 이 평상시에 이 사람이 자기 얼굴과 흡사한 무사를 내세워서 적을 교란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작전을 쓴 적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평상시에 카케무샤 그림자 전사를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카케무샤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거는 이 가케무샤가 점점 자기가 신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신켄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가케무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칭찬함이 마땅한 우리 이규원 검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학의 야반 도주 사건을 저지한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규원 검사인데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입니다. 이 가케무샤를 틀어막은 거죠. 이기원이 아니고요. 이기원이 아닙니다. 이규원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규원 검사. 자, 잘생겼죠? 자, 이규원 검사님이, 이거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인 대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규원 검사님이 어떤 분이냐. 사법연수원 36기고요. 강원도 원주 출생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셨네요. 36기. 자, 이규원 검사님이 36기라서 저보다 한참 후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검사님들은 일반적으로 검찰 간부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규원 검사님께 박수 한번 짝짝짝짝 칭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고요. 자, 우리 멋진 이규원 검사님. 근데 이규원 검사님 같은 분들은 아직 검찰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름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름을 공개한 겁니다. 언론에도 보면은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이렇게 나오죠.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이규원 검사님이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막을 수 있었느냐,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공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털보 공장장도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털보 공장장이 굉장히 궁금해 했던 건데, 자, 네, 여기 있죠? 조금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먼저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상조사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규원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이 굉장히 잘했고요. 이 직원이 만약에 김학의가 나가는 것을 알고서도 여권 심사하니까 알잖아요. 그때 그냥 가만히 놔둬버렸으면은 이거 김학의 그냥 야반도주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먼저 이것을 알고서 곧바로 이규원 검사 쪽에다가 알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도 정말 칭찬에 마땅한데 요감스럽게도 이분 이름을 몰라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무명의 공무원이에요. 무명의. 예, 묵묵히 일만 하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출입국 관리소 직원, 이분도, 자, 박수.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 이모, 박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이분을 A씨라고 하겠습니다. A. AC. AC 좀 이상하네. BC. 자,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 이름 모르니까 BC. 홍길동 할자. 홍길동. 그렇다. 우리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 이름을 앞으로 홍길동으로 부르죠. 홍길동. 우리 홍길동이 김학의가 나가는 걸 보고서 제깍 이기용 검사한테 알린 겁니다. 홍길동 박수! 우리 홍길동 공무원 박수! 자, 이름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자,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전화를 하자 곧바로 이기원 검사가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집에서 연락을 받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자, 언론에는 이렇게 파견검사라고 표현돼요. 이름이 안 나와요. 대검, 이제 검찰 간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름이 안 나오죠. 곧장 사무실이 있는 동부지검으로 갑니다. 동부지검에 도착해서 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법무부에 보냈어요. 그게 11시 55분. 탑승 마감을 5분 앞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조금만 늦었으면 이거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이기용 검사가 집에서 연락받고 곧바로 동부지검 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이기용 검사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단 40분 만에 이거를 성공시켰는데 조사단은 여기서 말하는 조사단은 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볼 때는 조사단은 이렇게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기원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원 검사가 김학의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에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미리 출금 요청서를 예비용으로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출국 금지 요청서를 미리 예비용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면 출국금지 요청을 전화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전화로 해갖고는 안 돼요. 서류로 공문서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도 그 공문에 기초해서 김학의한테 보여주고 당신 출국 금지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문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문서를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 공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뢰 등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문의 수뢰 액수, 뇌물 받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특가법에 적용돼서 1억 원 이상이 뇌물이 될 때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15년이나 돼요. 자, 그래서 이기용 검사가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 두 가지 대목인데, 첫 번째로는 미리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놨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조사를 탄탄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기용 검사가요, 이기용 검사가 작년 11월경에 재배당을 받아가지고 그때 종전에 조사하던 검사가 계속 부실하게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재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기원 검사에게 재배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기원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돼가지고 일을 하는 중에 3개월 동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많이 진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부터 조사를 했냐면은 뇌물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충실히 해놨는데, 뇌물 성접대 말고 돈을 준 게 많이 나온 거예요. 돈이 준 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죠.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관련된 진술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만큼 이규원 검사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 윤중천으로부터 이 진술을 받은 거예요. 윤중천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수천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뇌물로 받았다라는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수천만 원, 언론에서는 수천만 원이나 됐으니까 이게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적어도 3천만 원은 넘는 것이고 최소한 1억 원은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소시효가 10년, 15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 특가법상 뇌물 부분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3월 초에 3월 14일 날 공개 소환을 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과거사 조사단 성접대 의혹 김학의 15일 공개 소환. 이게 3월 15일자입니다. 14일자. 3월 14일 날 공개 소환을 했어요. 15일 날로. 이때 여기서 말하는 조사단도 역시 이규원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사 조사단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여러 명 있는데 거기에 파견된 검사로서 파견된 사람은 이규원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규원 검사가 공개 소환 조사를 할 정도로 그만큼 치밀하게 이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법무부가 오늘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오늘 회의 결과 과거사 대검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수용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과거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과거사위원회가 수용을 했고 이것을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바로 재수사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면 이 법무부는 이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내용을 송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제 재수사를 이제 착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김학의 야반도주 사건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규원 검사님이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묻혀있던 사건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뇌물 수천만 원을 밝혀내고, 그래서 미리 출국금지 요청까지 준비해놓고 강제소환 조사도 강제소환이 아니죠. 공개소환을 통보할 정도로 준비를 충분히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출국금지를 바로 출국금지를 해서 저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